수초화를 많이 인상하고요. 지금 수초화 그냥 한번 써봤는데, 이 나무 숫자에다가 이제 뭐 칼집초라고 해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나무 보시면은 겨울에 보통 이제 어디 볏짚 같은 거 이렇게 좀 싸놓은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봉충이 가을 한다고 그러나? 아니면 맞죠? 네. 이렇게 싸놓은 거 보시면 딱 지금 이 나무 숫자에다가 칼집처럼 이렇게 싸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딱 이 지금 수초화 하는데 이 그림하고 좀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그려봤는데, 자, 일단 한 가지 좀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좀 오늘 늦게 했는데요. 박사님 말씀 중에 이제 지적인 거 말고도 이제 육체적으로도 운동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오늘 추천만 좀 띄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고요. 추천 바로 끝냈어요? 예, 지금 풀코스 뛰고 지금 막 와가지고. 사실 좀 많이 힘든데요.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완전 에너지 때문에 많다. 대단하다. 예, 일단 콩나물을 하나 좀 그려주세요. 콩나물이죠. 그리고 콩나물에 뭐가 있죠? 장돌이. 왜 제가 이제 콩나물을 그렸는지는 아마 이해를 하실 건데, 저기 이제 엔테리어 포스터였고요. 지금 이 콩나물을 한번 이렇게 딱 줄거리를 좀 한번 잘라볼게요. 그래서 이 밑에다 좀 적어보면요. 이렇게 딱 커팅을 해가지고, 동그라미를 대충 이렇게 그려주시고, 손이 오늘 무지 많이 떨리네요. 지금 팔다리가 지금 생겨가지고. 자, 이렇게 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하나 좀 그려보시면, 이제 보통 여기가 조금 약간 회백질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검게 나오고요. 여기가 이제 하얗게 백질이 있죠. 그리고 이 회백질하고 백질 사이 관통해가지고 뭐가 있죠? 그 신경세포가 이렇게 쭈르륵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요 수초. 뭔가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알아볼 것도 요 빨간 놈인데, 요걸 좀 한번 확대를 좀 해볼게요. 예, 확대를 해보면, 자, 여기 그릴 때 이제 머리를 이렇게 수정증 걸린 사람처럼 이게 약간 팔을 떨어질 때보다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좀 떨면서 그려주시면, 뭐 이렇게 대략 가지도 좀 그려주시고 쭉,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쭉, 그리고 끝에도 좀 뭐가 있지, 뭐 뿌리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씩 뭔가 달라붙는 놈이 있는데, 셋, 넷, 다섯, 쭉, 여섯.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고, 예.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다 그린 게 아니죠? 예, 여기서 지금 더 그려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뭐가 지금 하나가 꽉 잡고 있죠? 여기까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각기 전투로 점에 하나씩 그리시면, 요거는 이제 각각 뭔가 다른 놈들이고, 요거는 이제 한 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점선을 이렇게 쫙 거보면, 이 위에 부분은 뭐가 되죠? CNS, 센트럴 너브 시스템. 그리고 이 밑에 부분, 이 시발세포 있는 부분은
페리페럴 러브 시스템. 이 앞자리 뭐 다 아실 테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서 한번 그 구조학적으로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점점점 하는 부분이 무지하게 길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긴가 한번 그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여기 이 간격, 요 지금 슈반셀 있는 사이 간격을 보통 이제 랑비의 그 노드, 랑비의 결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대략 1마이크로미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슈반셀이 뭐 1mm에서 2mm 정도. 그런데 이게 보통 신경세포 기가 긴 거는 뭐 1m까지 한다고 하니까 대략 계산을 해보면 이 슈반세포가 한 1000개 정도 있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놈은 그 CNS하고 PNS하고 대표적으로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그게 뭐냐? 지금 요 놈은 한 놈이 다 잡고 있다는 거고 얘네들은 다 따로따로 돼 있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CNS는 재생이 불가능하고 PNS는 재생이 가능하다. 왜 그러냐?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군대에서의 그 집합하고 이제 해쳐 모여야 하는 거잖아요. 군대에서 군인들이 해쳐 모여야 했다가 다시 뭐 3년 중대로 모여라 그러면 이렇게 모일 수가 있는데 그 놈은 한 놈이죠. 한 놈. 그리고 얘가 이제 팔로 이렇게 요 액선을 잡고 있는 이런 형상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여기가 만약에 CNS 부분이 끊어졌다고 치면은 뭐 이렇게 뭐 팔이 잘리는 일종의 그죠? 자, 요놈이 뭐죠? 일단 한번 용어 정리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 계속 많이 나왔죠? 네, 올리고 덴드로사이트 루미 주관세. 이 올리고 덴드로사이트라는 놈은 한 놈이 뭐 이 세포 말고도 한 30가지 정도 팔로 잡고 있기 때문에 딱 끊어졌다는 거는 이제 팔이 잘렸다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우리 뭐 이 놈이 뭐 마싱가제트가 아닙니다. 팔이 뭐 나갔다 떨어졌다 하지 않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 놈은 떨어지면 재생이 불가능하고 얘네들은 군대에서 해쳐먹을 식으로 만약에 여기가 뭐 절단이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뭐 마이크로 파지라는 놈이 이렇게 좀 상처난 부분을 다 먹어 치우고 다시 이렇게 딱딱딱 붙어줘야 되거든요. 네, 여기서 퀴즈 하나, 심심할텐. 지금 그 가제트 형사의 성이 뭔지 혹시 답을 아시면서 오시는 건지. 네, 가제트 형사의 성은 마징이요, 마징. 이게 제 중간고사 시험지였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저 틀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해가지고 자 그냥 한번 웃자고 해본 소리고요. 자 지금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CNS 한번 제대로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자 CNS 요 CNS에는 올리고 덴드로사이트 한번 다시 그려보겠는데요. 자 이 위에다가 자 이제 그림을 아주 정교하게 잘 그려야겠죠. 처음에 이제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요. 이제 액션을 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바퀴를 돌려줘요. 하나, 둘. 그리고 꺾어서 한 번, 또 꺾어서 한 번. 저도 여러 번 해보니까 이게 가장 쉽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선을 따라서 한 바퀴, 두 바퀴 돌려서 이 놈은 쭉 꺾고 여기 한 번 꺾고 그거 좀 좋네. 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여기다 이제 점을 이렇게 좀 찍어주시고요. 세포 지주한테 그대로 이렇게 찍어주시고 적당하게 이제 선을 좀 그어줘야겠죠. 이렇게 이제 좀 입체가 있게 이렇게 그어주면은 대충 하나가 완성이 됐죠. 근데 하나만 그리면 안 되니까 하나만 더 그릴게요. 여기다가 뭐 방식은 똑같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여기 띄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두 바퀴, 짝. 근데 여기까지 끊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이어주세요. 아, 그림이 너무 크네요. 네, 이렇게 쫙 이어주시고 이쪽도 똑같이 따라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쫙 같은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그 세포질이라는 데서 점점점점 찍어주시고, 적당하게 평행선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어떻게 입체적으로 나오나요? 자, 이쪽은 요거는 머리. 네, 이렇게 그려주시면 대충 만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지금 한 셀이라고 했죠? 올리고데նդ로사이트.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 세포핵 하나 그려주시고요. 네, 요게 하나고, 그 다음에 또 옆에 만약에 그 혈관이 지나간다. 혈관이 이렇게. 모세혈관이 지나간다고 치고, 이 모세혈관에 뭐가 있죠? 그리고 영양소 덩어리도 있고, 산소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요 모세혈관하고 올리고데նդ로사이트를 이어주는 게 있다고 했죠? 그게 아까도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뭐라고요? 에스트로사이트죠? 자, 에스트로사이트는 꼭 먹개비처럼 생겼어요, 먹개비. 영화, 만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냥 들쭉날쭉하게 그냥, 아주 그냥 모양이 그냥 지멋대로 이런 식으로 생기고, 물론 핵은 있고요. 이건 참 재밌는 게, 지금 이것도 에스트로사이트도 그렇고, 올리고데նդ로사이트도 그렇고, 글리아 블라스트에서 나온 거죠. 글리아 셀 쪽에 뭔가 접합해주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영양분을 빨아다가, 이렇게 올리고데նդ로사이트한테 주기도 하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GL, GD, NF. 글리아 셀 라인, 디라이브드, 이게, 예, 여기서 빠진 게 영양소라는 뜻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네. 트로피, 예, 팩트라고 해가지고, 예, GDNF가 이렇게 구출이 되고요. 그와 동시에, 또 이 올리고데նդ로사이트라는 거는, 그, 활성전이를 일으키죠. 활성전을 일으키는데, 이 활성전에 의해서 이 에스트로사이트가 영향을 받는 게 있어요. 어떻게? 몸이 막 두두두 떨리듯이. 그래서 뭔가 영향을 받으면 이분한테서 무슨 그 케미컬이 나온다고 했죠. 근데 그 케미컬이 다시 이 올리고데նդ로사이트에 뭔가 작용을 해가지고 이 감는 횟수를 조정한다던가, 뭐 한 번에서 150번을 돌리게 되는데 그거를 조정한다던가. 그렇게 되면 또 다시 활성전이가 바뀔 거고, 그럼 또 에스트로사이트가 화학적 분비물이 새롭게 나올 거고,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거게 되는 거죠. 우리 영화 친구에서 보면은 서로 이제 못된 학생들이 이렇게 서로 땅이 때리게 하는데, 거기 보시면은 처음에 약하게 하다가도 이제 막 뒤에 가서는 막 진짜 죽창을 때리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죠. 특히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보다는 그래서 좀 그 중년 분들에서는 뇌세포가 자꾸 죽잖아요. 뇌세포가 죽되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게 뭐다? 이거를 많이 돌려주면은 훨씬 더 기억력이 오래가고 뭔가 더 네트워킹화 되고, 그래가지고 그 젊은 친구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네. 그래서 지금 그 올리고데նդ로사이트는 이 정도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슈바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이것도 원리는 비슷한데요. 슈바셀, 이것도 이제 엑손이 지나가고, 그 엑손에서 뭐 이런 식으로 감기 전 모습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세포 핵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뭐 가이드라인이 있죠. 이게 슈미츠, 란더만, 아까 노치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거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요게 이처럼 이제 말리게 되죠. 예, 말리게 되면은 어떻게 가니까요? 그림이 좀 비슷해지는데,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같이 따라서 한 바퀴, 두 바퀴, 세포핵. 예, 그 다음에 점점점점점 찍어주고, 적당히 그냥 이렇게 입체감 있게, 예, 이렇게 해주면은, 대충 여기 그 슈바셀도 지금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 한 가지 더 보여주고 싶은 게, 이거 지금 돌돌돌 말려있는 이 부분, 담요 말려있듯이 말려있는 이 부분을 싹 꺼내가지고 조금 더, 편상 여기다 쓸게요. 너무 소리가 아파서.
자,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좀 제가 확대해가지고 그러면 자, 지금 이게 인지시 이중막이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세포 뇌가 되고 여기는 세포 질,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포 질. 근데 여기 보면 이게 감기게 하는 뭔가가 있겠죠. 슈바셀을 감기게 하는 뭔가 있는데 그 단백질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단백질이 뭐냐? 이렇게 뭐 걸쇠 모양으로 된 놈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네모, 그 다음에 길쭉한 페리페럴하게 생긴 거.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피오 단백질이라는 거고요. 이거는 MPP, 이거는 PMP, 22. 이건 이제 미엘린, 베이직 프로틴이고, 이거는 페리페럴, 이게 멤브레인 아니고 그 미엘린이라고, 미엘린 프로틴. 22단톤, 22,000개 정도 원소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어떤 뭐 스트레스라든가 그 외적인 나쁜 영향에 의해서 그 보통 이런 피부 단백질이 이렇게 끊어지죠. 네, 끊어지죠.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걸쇠에 걸린 게 풀어지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슈바셀이 풀리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리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공부가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난독증이라든가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정신분열증.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그 서거하시기 전에 남긴 글 중에 도저히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살고 싶은 희망이 없다고 그런 식의 한번 글귀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책 보기 좋아하시는 분이 이게 거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난독증이 걸리지 않나. 그래서 인생 자체를 막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공부 하시는 분들이 모였을 때는 이 슈바셀만 잘 감아줘도, 여기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셀만 잘 감아줘도 얼마든지 젊은 친구들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요. 제가 오면서 이제 하도 뛰어나서 배고파가지고 지금 태어나서 한번 보려고 햄을 준비했는데, 이게 보니까는 오늘 하려는 주제에 이게 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이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꼭 뭐 나가냐면 맞아요. 지금 요거 딱 여기 슈바셀이 이렇게 붙어 있고, 요 가운데 게 이제 뭐죠? 란게 결절. 딱 그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먹지 말고 한번 여기서 보여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다 끊어져가지고 그냥 집에 가가지고 이제 만두 해 먹으려고 만두피가 하나 사왔는데, 이 만두피가 뭔지 아시겠죠? 네. 이 봉이 없어가지고 지금 봉이 있으면 좀 이렇게 돌돌돌 말린 걸 좀 보여드릴 텐데, 이게 보니까 또 얼었어요. 얼어가지고 이게 말리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이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그 강의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예, 아무래도 소세지란 말 써요, 저 책에도. 소세지처럼 생겼다, 이렇게. 예, 지금 딱, 우리, 5분만 내가 중요한 한 가지만.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그걸 질문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배우는데, 왜 수초화를 하면 전도 속도가 빨라지는가? 근데 전자공학을 해도 얼핏 들으면 그 쉽게 설명하기 힘들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도성으로 생각하면 일단 굵어지면 저항이 적어요. 그래서 굵어지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이해를 해요. 근데 수초화를 하는데 왜 속도가 빨라지지? 그 강의 핵심이었잖아, 그게. 그 수초화하는 것이 속도가 빨라져서 우리 인간 진화의 핵심이었는데, 그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설명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자, 이 그림 하나만 딱 그려봤어요. 자,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신경세포에서 우리가 여기다가, 전압 펄스를 한번 가했다 봅시다. 펄스를 가하면, 이게 수상동이, 덴트라이트에서는 어떤 형태로 일어날까요? 전압을, 예를 들면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 델타 펑션처럼 이렇게 스텝 펑션을 딱 줬다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여기서 일어나는 거는 자 수상돌기에는 그 이온 채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되느냐면요. 여기에 전압을 주면 이 전압이 이렇게 그냥 제로 되고요. 이걸 도표를 참 이해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처음 이렇게 가해진 전압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걸 거리를 따라 이렇게 가면서 전압이 급격히 감소해야 되거든요. 조금만 더 상승을 해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이제 일이 일어나려면 뭐냐면 소위 말해 이온 채널이 있어야 돼요. 펌퍼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경우는 이쪽에서 일어나죠. 이쪽에는 소위 말해 디지털이 가잖아요. 가는데 어떤 형태로 하면 이쪽을 확대해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는 여기에 인지질 이중막이 있고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에 이온 채널 소위 말해서 칼륨하고 나트륨 채널이 막 있잖아요. 촘촘히 있잖아요. 이게 촘촘히 있어요. 이 약들이 계속 그 액틴 포텐셜을 리피트를 해줘야 돼요. 재생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 자 그럼 한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에다가 자 여기에다 어떤 자극을 가해갖고 액틴 포텐셜을 만들어준다 하면 이쪽 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요걸 전압 크기 하면 전압 크기가 요쯤 떨어지면 여기서 다시 전압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넣어요. 요 그림을 잘 보세요. 이렇게 요런 형태로 돼요. 전압이 채널마다 펌핑을 해줘갖고 전압을 다시 재생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그림이 핵심입니다. 자, 요게 뭐냐면 요 가운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전압이 요 전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떨어지면 요쯤 오면 요 이온 채널이 있기 때문에 전압을 폭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주면 요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이 이온 채널이 동작하는 게 어쨌거나 시간이 걸려요. 밀리세컨드보다. 네, 그중 1ms보다 걸려요. 근데 이게 만약에 1000개 있다면 1ms 걸리잖아요. 펌핑 해갖고 리피트 해주는데 이게 처음 전압 펄스 가갖고 쑥 떨어져 보니까 또 리피트 해주고 리피트 해주면 이게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양을 각각 1ms 잡아먹어요. 펌핑 해주는데 이게 이제 무수신경이잖아요. 수초 있는 거. 수초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그거 결정적입니다. 수초 있는 거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됐다. 자, 수초가 있어요. 수초화를 하면 내 속도가 빨라지는 건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해양 무척추 동물은 수초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자, 대표적으로 요 두 개를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요 사이에. 이걸 확대를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동일하죠. 자, 요거에, 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이온 채널이 여기도 딱 몰려 있어요. 몰려 있고, 그 다음 뚝 떨어져갖고 여기에 몰려 있어요. 자, 그럼 수초화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초화는 여기 이렇게 수초화가 쫙 감기잖아요. 이 상관을 감기고, 이쪽 가서, 하나 더 그려줬어요. 이쪽 가서 또 이온 채널이 쫙 몰려 있어요. 엄청나게 12,000개나 이렇게 몰려 있어요. 1ms인데 1마이크로에 12,000개까지 몰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수초화는 이 사이에 이렇게 수초화가 되잖아요. 자, 이게 뭐죠? 이게 바로 랑비의 결절이잖아요. 랑비의 결절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는 이온 채널이 없어요. 그러면 전압을 그려주면 자, 전압펄스 와갖고 처음 이 정도 크기였다면 여기서도 이렇게 가면서 감소가 되는데 여기는 감소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여기 와서 뭐 감소가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요. 뭐냐면 이쪽 와갖고 펌핑을 해주잖아요. 펌핑을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서 이야기 핵심이 뭐냐면 요 남대부 결절에만 이온 채널이 있다는 거야. 대부분 이온 채널. 예, 이거 몰려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무수신경계는 매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여기까지 감소돼가 여기 와서는 팍 폐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촘촘히 있는 걸 이렇게 덩어리져야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시간 감소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한꺼번에 해주니까 이거는 시간 소모가 아니에요. 여기서 제너레이션 되니까요. 이 덩어리 전체가 제너레이션 시켜주니까 강하고 빨리 제너레이션 시켜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수신경에서 유수신경 바뀐 결정적인 장점이 뭐냐면 속도가 빨라져요. 그럼 얼마나 빨라지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속도가 120에서 5m/s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저 파이버, 이게 지름하고 관련이 있어요. 지름이, 이게 20에서 2입니다. 마이크로메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관계. 요 속도. 요거 지금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가장 빠른, 이건 그래서 파이를 어떻게 하냐면, A,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파이가 이렇게 나눠져요. 뭐냐면, 여기, 책자보면 A, 알파, 섬유, A, 베타, A, 감마, 뭐 이런 말 써요. 예. 신경 섬유를 따를 때. 요게 두께 가장, 요게 두께가 굵은 편이에요. 적고, 좀 더 줄여, 요거 가장 적은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A, 알파 신경 섬유의 그 액틴 포텐셜 전도 속도는 얼마냐면 120 메타/세컨드가 되고, 이때 이 파이브의 두께는, 섬유의 두께는 20 마이크로, 굉장히 두껍습니다. 굵습니다. 굵고, A 델타쯤 되면 이게 속도 5m/s로 되고, 전도 속도가, 이거는 2 마이크로쯤 돼요. 그 다음에 요까지는 전부 다 유수신경입니다. 자, 유수신경이고, 무수신경에서는, 인간에 와서 무수신경에서는 뭐냐면 C5라는 게 있어요. C섬유라고 하는데, 이 C섬유는 이 단면적인 이 두께가 폭이, 지름이 2 마이크로고, 속도도 2m/s 이하가 됩니다. 감염보 속도는 무수신경이에요. 그래서 요 수치는 기억하셔야 돼요, 신경에서.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수신경은 축삭 전체를 걸쳐갖고 이온차들이 딱 붙어 있어요. 예. 그래서 감소를 매번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보상을 해주고, 유수신경이 되면 이 이온 채널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거예요. 모여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시간이 안 걸리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 걸리다가 요거 착할 때 함께 해주니까, 잠깐 걸리다가 시간 안 걸리다가 하니까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대문 결절에 많게는 12,000개의 이온 채널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요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여러분, 이제 왜 무수하고 유수신경의 속도차 그렇게 나느냐? 이온 채널이 쫙 분산돼가 무수신경은 매 발걸음마다 리피트를 해줘야 되는 거고, 유수신경은 남대문 결절에만 이온 채널들을 완전 모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또 큰 장점이 있죠. 이온 채널을 통해서 리크해져요. 근데 이거 리크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해본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해 그럼 결정적인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이게 탁월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칼륨, 나트륨 3개, 1하고 칼륨 2개 아웃하는 건 무슨 얘기 하잖아요. 펌프할 때 뭐예요? ATP가 들어가요. 공짜 아니에요. 이거 ATP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ATP를 적게 쓰고 속도 빨라지고 일맥칼륨 개방했기 때문에 우리 엄청 그리고 심지어 오징어 해양 무척주동물은 오징어 같은 경우는 이 파이브가 얼마 길이냐면 500마이크로만 돼요. 그래서 왜 이 지금 넬슨 복시는 노벨상 처음 받은 신경학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오징어 거대 축삭이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예요. 500마이크로니까 0.5mm잖아. 눈으로 보이니까 그러다가 탐침을 꽂고 전압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발표했던 학생 발표했던 수식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근데 잘 들었어요. 이렇게 두꺼운 거든 이 속도가 20m/s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척추동물하고 척추동물에 척추동물이 가장 위대한 점은 뭐냐면 수초화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오징어처럼 동작하는 신경이 있을 때 무슨 신경을 갖다면 우리 브레인이 그게 얼마나 계산할 수 있어요. 아마 효식 가득 찰 거예요. 우리 브레인이. 네. 그래서 이 수초화가 되면서 브레인 사이즈도 적어도 오징어보다 훨씬 놀라운 전원 속도를 가진 거예요. 네. 자, 이거로서 어떤 공식적인 45회 천문 우주 내가 발표 기회를 일단 마치고 식사하시고 학원도 가시면 안 됩니다. 요 후에 다 발표하고, 늦어도 한 8시쯤에 마시도록.
자, 수고하셨습니다.